5월을 맞아 전북대에선 이세종 열사 유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자리인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5월 동지회 양윤신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5월이 또 금방 찾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양 처장님 45년 전 그때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때 기억을 좀 회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전주대 가정교육과 3학년 학생이었고요. 네. 저는 그 학생운동을 했던 그 KSCF라고 기독학생운동 연맹의 소속 일환으로 네. 같이 시위에 참여하고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기독학생운동 운동연맹. 연맹에서 네. 학생운동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하셨군요. 네. 네. 당시 그러면 같이 함께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 민주화를 위해서 같이 함께 했던 분들, 이세종 열사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특별한 직함을 갖고 있거나 네. 그런 학생이 아니었고, 그때 같이 했던 전이남이라고 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네. 굉장히 성실하고 시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말이 없고 아주 성실한 친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열사님이 5.18 민주화 운동의 최초 희생자라고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전북대 학생회에서 추락사 하셨다 이렇게 네네. 좀 나왔는데 네네. 진상 규명 결과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당시에 전북대 제1학생회관에서 계엄군이 발표했을 때는 옥상에 있는 전등에 매달려서 추락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22년도 23년도 조사위원회의 그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네.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밝혀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예. 네. 원래 당초에 이세종 열사는 사망 사건이어서 조사 1과에서 담당을 했었고 네. 저는 조사 3과의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네. 조사 3과는 인권 유린, 네. 인권 침해 이런 사건을 맡아서 주로 조사를 같이 참여했던 네. 시간이었는데 22년도에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데 그때 담당자가 160명 정도를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세종 사망 사건도 결국에 160명 중에 한 명이어서 조사가 되게 미진하게 끝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니까 이 사건이 그 조사가 되지 않은 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전북대 농성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건 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래서 조사 3과에서 계속 조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했고 네. 조사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조사 3과에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처장님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제 저도 조사가, 그랬지만 네. 전북 지역에서 이세종 열사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자 하는,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굉장히 높은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조사위원회 그대로 전달을 했고 송선태 위원장님이 그때 당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네. 전북의 상황을 충분히 아시고 네. 이거는 그러면 직권 사건으로 조사를 계속 이어가자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주셔서 네.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세종 열사께서 추락사 한 게 아니라 네네. 결과 보고서를 보면 예. 폭행과 예. 뭐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결론 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추락사라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거꾸로 네. 조사관하고 조사를 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계엄군이 발표한 내용의 프레임에 좀 갇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세종과 유광석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건 이제 유광석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계엄군을 맞닥뜨렸고 유광석은 2층 화장실로 도망을 갔고 이세종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양상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네.
올라가는 걸 보게 됐고 유광석, 양상민 당시 함께 민주화 운동했던 그 농성장에 있었던 네,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2층에서 이제 3층에 딱 올라갔을 때 이상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상원이 이제 후배죠. 네. 80학번이고 그 후배가 등사실에서 이세정하고 같이 등사 작업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런 그 작업을 같이 했는데 마침 등사실에서 그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오다가 이세종을 발견하고 불러 세웠어요. 형 이렇게 불러 세웠는데 그게 이제 계엄군이 오는지 모르고 네. 이상원은 불러 세웠고 그 불러 세움과 동시에 멈짓 그 3층에서 멈짓했을 때 계엄군하고 바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원도 계엄군한테 맞고 이세종도 거기에서 맞았는데 같이 맞으면서 이상원이 볼 때 개머리판으로 때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고 그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네. 무릎도 때리고 이제 막 엄청난 폭행이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볼 때 저렇게 맞으면 자기도 맞으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머리를 총으로 가격을 했기 때문에 제1학생회관 한 3층. 등사실 3층 앞에서 네, 3층에서 개머리판과 구두발로 이세종 열사님을 진압봉으로 맞는 진압봉, 거. 뭐 곤봉, 네. 총 개머리판, 예, 분합발로 수차례 구타를 가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맞고 네. 내려올 때 네. 탁 맞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네. 움직이지 않은 걸 보고 내려와서 그래도 혹시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한 걸로 됐다라고 해서 자기는 네. 3층에서 사망한 걸로 아. 자기는 추정을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2층과 3층에 목격자들이 다 있는 걸로 봐서 3층에서 구타와 폭력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추측하게 되었고 정교사 작전 일지에 보면 5월 18일 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아마 그 시간이 맞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도 추정하면서 전국 최초의 희생자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열사님의 그 네. 민주화 운동의 사망을 계엄군의 행동을 축소시키고 그 뜻과 의미를 굉장히 제한하기 위해서 추락사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됐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또 굉장히 새롭게 바뀐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번에 또 열사님에 대한 유품이 전시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유품은 제가 3년 전에 전시회를 하자, 이세종 열사 유품 전시회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가보면 그 이세종 열사의 옷과 그다음에 그 주민등록 그 사진 이렇게 몇 가지가 그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전북대 박물관에 학예사로 근무했던 분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수장고에 많은 그 유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시민사회 쪽에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 이제 그 박물관에 방문을 해서 네. 수장고를 보자 해가지고 이제 많은 옷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장고에 있는 거는 누가 기억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민사회에서 많은 유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전시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렇게 그 이 열사님의 그 유품을 모을 고생하셨는데 뭐 흔적조차 지워질 뻔했다 이런 또 보도가 있었어요. 전북대에서.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제가 모은 거는 아니고 이미 전북대에 그 이세종 열사 부모님이 기증을 한 거였고 네. 흔적조차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진 않았겠지만 표지석. 지금 이제 산화한 자리를 네. 표지석을 했어요. 네. 표지석을 했는데 지금 학생회관이 새로 그렇죠. 신축을 네.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표지석도 없어지고 당시 40년 동안 있었던 그 제1학생회관이 신축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역사의 흔적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총장도 바뀌고 관계자들이 바뀌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 있었는데 어쨌든 시민사회 단체가 알아서 학교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새로 신축한 건물에 그 1층에 이세종
기념관을 만들고 그 산화한 자리의 네. 표지석도 네. 그대로 아하. 그 살려두기로 합의를 해서 아하. 아마 그게 전시가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네. 그 전시가 올해로 3번째인데 앞으로는 뭐 정례화하는 것도 전북대축과 협의가 좀 됐을까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례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 정례화를 무슨 MOU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MOU를 맺었다고 해서 계속 지켜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고 네. 정례화라고 하는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오히려 이걸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보존하면 좀 더 확실하게 그 보존이 되지 않을까.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희들이 이제 시민사회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좀 확실한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또 같이 협의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말씀은 전북대만의 이세종이 아니라 네네. 그 전북 그리고 뭐 전남, 광주 모두의 한국의 이세종이 돼야 된다. 네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5.18 민주화 운동의 전국 최초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전북대의 이세종이 아니고 또 전라북도의 이세종이 아니고 전국의 이세종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전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보고 또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좀 더 이렇게 확장된 이세종 열사를 기념하고 추모하는 거를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류에 하는 약속이 아니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학금도 이제 이세종 열사님의 성함으로 전달하신다고. 전라고는 한 20년 정도로 기억을 해요. 이세종 열사님 예, 전라고를 졸업하셨군요. 예, 전라고를 졸업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이름은 저희가 5월 동지회라고 지금 바뀌었지만 네. 예전에는 이제 민중항쟁 그 5월 동지회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름이 있었지만 그 회원들에게 전라고의 그 출신의 이세종 열사의 장학금을 좀 같이 전달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서 저희도 그 뜻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바뀌기도 하고 또 이게 많이 그런 생각들이 희미해져서 나중에는 5월 동지의 회원들만으로 모금을 해서 장학금을 전달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20년 동안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고 총동창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전라고 총동창회에서는 기꺼이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전라고 총동창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이 열사님의 뜻을 좀 더 알면 좋겠네요. 네. 이제 민주화 운동사의 길이 기억돼야 하는 이제 사건인데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차기 정부도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지켜진 적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차기 정부한테 뭐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지금 저도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네. 해요. 네. 근데 처음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이라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2006년부터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 보상법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광주 전남만 5.18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5.18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주의 정신을 담자라고 하면 분명히 그 한계성이나 또 지역적인 또 지역적인 문제로 그 헌법 전문 수록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전국화라고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전국적인 5.18 민주화 운동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한다면 보편성으로 네. 충분히 그 헌법 전문 수록에 실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 보편성과 당위성 또 필요성들이 좀 더 그 명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라는 지리적 그 한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네. 네, 우리 모두의 민주화 운동이다. 네네. 네. 그 5.18 앞두고 5월 동지회와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앞서 소개해 주셨던 이세종 열사 유품 전시회 일정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한번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월 17일은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광장에서 저희가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5월 19일부터 31일까지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저희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세종 열사 유품전도 하고 80년 당시 시위 현장에 관련된 사진 전시회도 하고 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그때 당시에 장소가 도시가 많이 변하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장소에 대한 좀 의미를 담아서 인권유린의 장소, 경찰서, 3호사단, 보안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캡션을 달아서 그 장소와 대비해서 저희가 전시를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도 꼭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18 이 앞두고 이세종 열사님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5월 동지의 그 양윤시 처장님 인터뷰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